기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매일 가서 의회에서 만나고 하면은 민원인 찾아서 상담하고 해결하고 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박찬종을 하고 바로 이제 옆방 바로 이제 붙어 있는 방 하다 보니까 복도에서 자주 마주쳐요. 그럼 항상 민원상담 아까 같은 경우도 주차선 근 문제 또 노련하고 또 바로 해결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동 행정복지센터 권역 같은 경우는 유유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큰 사업은 사실은 없습니다. 기껏해야지 호수공원 매년 8억, 9억, 10억 또 이번에 뭐 안에 이제 실내 식물원 5, 10억 들어가고 그런 거 외에 또 5.4km에 이르는 시민회가 요거 평상시에 잘 관리해 주는 것. 그 외에 아주 지역적인 민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나서면은 발 밟는 순간 사람 인도, 보도, 자전거 도로부터 시작하고 교통, 버스 뭐 노선도 조정 이런 겁니다. 메모드급 뭘 부지를 내기 위해서 어떤 걸 짓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그래서 상동은 장은 민원이 즉시 해결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한 8, 9년 동안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 당 이제 시원들이 작년 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많으다 보니까 역시 저한테 전화가 예년보다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눈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여보. 그리고 또 뭐 워낙 일들을 처리를 잘 하시니까 또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원미울 2분 도의원님도 그러고 뭐 6분 시원님도 그러고 다 잘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훌륭하게 잘 뽑아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딱히 우리 이제 상동 요 행정복지센터 관할에 대해서는 방금 들었던 말씀대로 큰 뭐 이슈 없고 뭐 아시겠지만은 저 건너편에 이제 뭐 특보합이라든가 그런 거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박정산 시원님, 박찬희 시원님 일을 워낙 잘하니까 없다고. 우리 상동은 부천의 강남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부천의 강남이 잘 돼야 직급도 올라가고 그렇게 돼야 우리 주민이 좋게 되는 거니까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동현 시의원님께서 우리 상동에는 그렇게 민원이 사실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번에 의정 발표에 하러 오셨을 때 우리 시의원님, 도의원님, 우리 서른 의원님이 오셨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를 꼭 좀 부탁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은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요. 그런 거는 저 구도심하고는 달리 우리 신도시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 별로 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그때 오셨을 때 여기 호수공원에 공연장이 없으니 이게 시에서는 안 되니 중앙하고 도하고 시하고 합해서 이 호수공원에 공연장 하나 크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참여예산에 동실사를 나가보니까 범박동 같은 그 작은 곳에서도 어마어마한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연장을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배 따뜻한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상이동은 부천의 강남이라고 해도 공연장 이만한 것도 없다. 우리 상이동 동사무소 뒤에 이만한 거 하나 지어주라고 그래도 그것도 안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갖고 이거를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호수공원이 저게 우리 거냐 인천 거 아니냐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쓰기를 주저해요. 그게 이제 시의원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 그래요. 이걸 빨리 극복을 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우리 땅이잖아요.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우리 부천시가 하나를 내에 있는 이 지역인데 저걸 우리 시민들이 이 부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호수공원은 부천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이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신경재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를 좀 깔아줘야 돼요. 무대도 설치하고 그래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상동분들 중동분들까지 다 와서 이 호수공원을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위치상 저기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제일 끝으로 있어가지고
그게 마음은 그런데 잘 안 돼가지고 예산 배정이고 뭐고 이게 자꾸 뒤쳐들어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고민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단위 하나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시민은 무료로 들어가도 인천 시민은 입장료 내고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거기 저 인천 대공원 갈 때마다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중앙공원, 그다음에 저기 안중근공원, 그다음에 호수공원까지 위탁을 주셔가지고 옛날에 직영할 때보다는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잡초로 안중근공원 같은 경우는 특히 안중근 공사의 그 동산지역에 완전히 잡초가 무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 조금 저기 관리가 되긴 하는데 그 진행 상황이 위탁을 줘서 어느 단체에 사고 있는지 아니면 자연보호에서 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어떤 분 하시죠? 창동호수공원은 지앤그린이라는 업체에서 위탁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탁하고 나서 그러니까 관리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마 청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관리는 일단 청소가 가장 먼저니까. 그래서 청소를 원래는 평일만 하셨던 거를 주말에도 하시게 스케줄 조정해서 주말도 청소를 하시고 있고요. 자원봉사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연결시켜서 또 그 청소를 공원 관리를 시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건 맞아요. 관리하기에는. 그런데 관리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거기 도시농구 학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마다 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래서 벼도 심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져서 만족도가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계절마다 테마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셨는데 여름에는 물싸움 축제 의원님 참석하셨던 그리고 가을에는 사실 그 사회적 경제 지역으로 같이 페스티벌을 준비했었는데 이번에 이 파동 때문에 취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철마다 테마를 가지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인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부천 시민은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지적 때문에 그러려면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로 그러니까 공원이 휴식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바꿔가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업체 대표님은 그런 마인드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세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도 그 농업학교에 오셔서 농가학교 오셔서 그러시고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버스 타고 오는 아이들도 많고 굉장히 참여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공원 내 위산 상태나 뭐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챙기고 제가 그 공원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화장실이랑 이런 거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기 부서랑 협의해서 좀 잘 관리될 수 있게 시민들이 조금 더 정결하다고 느낄 수 있게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못 간대요. 여기서 요 지금 한 달 말 여기서 가려면 차를 몇 군데를 건너야 가거든요. 차로 찾기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못 가요. 솔직한 얘기가. 거기까지 가더라. 그냥 갈 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할 수면 이렇게 차를 몇 군데 건립니까? 세 군데 네 군데를 건너가요. 그래 못 가는 거예요. 호수공원 가기 싫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찾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삼동에 그 특고업 지중화 사업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한전과 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른 의원님께서는 한전의 그 김성환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셨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관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이제 그 10월 18일 돌아오는 이제 환경부 종합감사 때 증인 신문을 할 텐데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의견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좋은 답변을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윤영호 그 아파트 연합회 회장님께서 또 질문하는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묻는 것 같고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상동에는 두 가지가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사회자 보좌관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특보한 문제, 그 문제는 같이 지혜를 꼭 모아갖고 지금 위원님이 국정감사에서도 그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그건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단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의원님한테 특별히 우리 상동 한 주민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다름이 아니라 그 중에 영상문화단지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상문화단지인데 현재 컨소시엄이 자의가 된 거로 다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과 또 하나는 추진위원을 왜 상동에 있는 주민들을 뽑지 않고 관에 아니면은 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주로 위주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체에서 위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를 불러주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진행 상황과 그 문제를 좀 여기에서 좀 듣고 싶어요. 예, 회의를 했는데 우리 그 자문위원들의 요구는 그러니까 쉽게 얼른 예를 들면 우리가 싱가포르에 호텔을 가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여행을 가거든요. 그러한 호텔과 영상문화단지를 관광을 세계에서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높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GS 컨소시엄에서 정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분양가가 높아져야 되는데 또 과연 그렇게 해서 될 건지도 이야기 있고 이번에 원래는 그게 이제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다시 이제 산업시설로 편입시키고 해서 약 5% 정도를 산업시설을 늘렸습니다. 늘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게 교통 문제도 해결을 해라. 그리고 소음 문제도 해결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돼서 일단 GS 컨소시엄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다음 또 회의 때 결과 발표를 할 건데 아무튼 사실은 그렇고 이제 외곽순환도로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 이제 GS에서는 약 200억의 예산을 이제 들여서 자기들이 방음벽을 하겠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그 예산을 차라리 외곽순환도로를 터널화 하는 거에 약 한 1,200억 정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소음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 문제도 지금도 계속 이제 협의 중인데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추진위원회 구성은 아직 내가 볼 때는 확정 단계는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GS 컨소시엄하고 결정된 지금 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가 부천에 실시가 되면은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정도의 그 이익을 가지고는 GS에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가 될 때는 이 터널 문제까지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앞전에 회의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정확히 해라. 터널을 하겠다든지 두리뭉실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안 하면 그쪽에 상삼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리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일부 이제 뭐 소니 픽처스나 이런 데는 일반 계약이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GS 컨소시엄에서 사실은 10년간을 이제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운영을 해서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땅을 쓰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는요. 사실 38년하고도 8개월하고 17일이 됐다면 그 땅은 차도가 될 수 없지 않아요? 만들려면 진작 만들어보셔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지금도 못 쓰게.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그 땅을 쓰지 않으면 탁 잘라보니까 얘들이 그만큼 못 놀아버려. 그래서 그 땅을 좀 쓸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 팰리스 카운티 다 아시죠? 중동 팰리스 카운티 안에 있는 중동초 녹색 어머니 회장 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소프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세요? 소프마는 저희 팰리스 카운티처럼 는 아파트가 지금 곧 입주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 입주할 당시에 그 학교 아이들은 부곡초로 가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 학교에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정말 학급수가 많고 저희가 또 특별 교실도 없어요. 저희는요. 돌봄 교실도 없어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교실을 내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 학교로 오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지금 저희는 학급당 28명 그리고 부곡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감이라 학급이 되면 저희는 지금 아이들의 교육적 질이 엄청 떨어지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권한은 교육장님께서 있으신 걸로 아는데 지금 구두상으로 저희 교장, 여자 교장 선생님이세요. 마음이 약하시고 예쁘신 교장 선생님께 2년만 고생하라 이렇게 전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펠스 카운티 학부모님들과 입주민들 저희가 3선 세대입니다. 그중 2,000명의 서명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는 지금 받아주고 싶지만 저희의 교육적 질을 위해서 황지원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저희는 교육의 질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는 빠른 답변을 바라며 저희 학부모는 열심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내 자식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본능적인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서로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할 터인데 그럴 때는 이제 중심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이 행정을 맡은 분들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이 벗어날 경우에는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런 경우에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규칙대로, 정해진 내용대로 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벗어나거나 예외를 두거나 이렇게 되면은 혼란이 생겨서 상당한 고통을 뒤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대로 하도록 교육장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 틀 내에서 정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하신 저런 사례, 이때 무국초는 좀 떨어져 있긴 해요.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앞에 중동초등학교는 바로 앞이니까 누구든지 그걸로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그 조건들을 이 해성입니까? 효성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건 사실 알고 입주를 할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 중동초등학교가 여지가 없다. 들어오게 되면 감일학급이 된다. 근데 부국초는 지금 현재로서도 쾌적한 상황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다 가야지 왜 이쪽으로 오게 되느냐. 논리상으로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상황을 판단해서 잘 처리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우리가 15분이 넘었습니다. 오버됐는데 답변을 다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따로 우리 시도위원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구당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동 쪽에서 제일 나중에 고문님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조금 계십시오.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고문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상동계의 제일 중요한 문제 특가원 문제입니다. 특가원 문제는 제가 이제 이 국정감사에 정인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한전 부사장이 정인으로 나와서 정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언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정언에서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하고 거짓 정언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하고 사장도 직위가 날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런 장치를 했는데 어쨌든 특가 문제가 우리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고 국정감사에서 어떤 답변을 하는지 한전 부사장이 와서 어떤 답변을 하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이 문제가 원만히 잘 정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특가 문제는 잘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계시겠지만은 좀 참아주시고 다음 기회로 이걸 좀 넘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마무리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식사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시간을 배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락을 놓고 하든지 아니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이 부천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애정 때문에 배고픔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